예, 이제 그동안에 여기 이제 김선진 선생님이 멀리 이제 제주도에서 여기 군포까지 오셔가지고 고군분투했는데 뭐 비행기를 타고 오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고생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이제 발표도 했고 오늘까지 이제 세 차례 발표를 하는데 발표도 잘했고 그다음에 이제 모범적으로 뭐 저기 뭐 학원 행사에도 좀 참여를 하고 여러모로 귀감이 돼서 이제 감사의 의미로 이제 여기 상장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요거를 이제 수여를 하고 나서 오늘 이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제가 요거를 이제 낭독을 하겠습니다. 모범상 사주진로 상담사 김선진 위 사람은 매사에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모범이 되었으며 사주명리학 실전 통변 발표 강의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이에 사주진로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사 자격과 모범상을 수여합니다. 널리 사람과 사이를 이롭게 하는 홍익이념과 이타행으로 존경받는 카운셀러가 되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22일 심산 진로 컨설팅 원장 심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다시 한번 박수. 네. 와, 너무 감사합니다. 와,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은 저희 딸 사주를 풀어볼 건데요. 일단 저희 딸들이 뭐 저한테는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자랑스럽고 해가지고 오늘 발표를 한다니까 저희 신랑이 진짜 자중하라고 엄청 신신당부를 했는데 어쨌든 오늘 한번 풀어볼게요. 저희 딸들 일주는 무오일주인데 2012년 2월 27일생이에요. 양력 2월 27일생이에요. 그리고 저희 딸들을 이제 퍼센트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일단 토일간이고요. 토일간인데 비겁이 15%예요. 그리고 금, 식상이 여기 20% 되고요. 그리고 수, 재성이 재성 여기에 수 재성을 10%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25% 그리고 목 여기가 관성인데 관성이 25% 그리고 인성이 인호합 되긴 하는데 15% 일단 이렇게 되고요. 일단 오행이 다 골고루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일지가 인노합 되면서 관인상생이 지금 한 인호합되고 인진 가합을 하면서 한 40에서 45%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식신이랑 재성이 또 발달을 잘 해서 이것도 45%예요. 그래서 이거 보는 것처럼 오행 부족격을 띠는데 오행 부족격 그리고 순환 상생도 잘 돼요.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해가지고 이 성격이 그래서 조금 두리뭉실하고 온화하고 좋은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얘네 성격은 실제로 어떨까요? 일단은 일지월지가 인호합되면서 관인상생의 형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학교에서는 대인관계를 잘해요. 그리고 뭐 규칙이나 질서를 잘 따르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 식신생재도 잘 되는 게 약간 우리 현재
편제랑 식신이 이렇게 있으면 먹방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진짜 먹방을 좋아해요. 유튜브를 맨날 먹방만 봐요. 네, 그리고 뭐 카페 가고 뭐 놀러 가고 이런 거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이게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오행구조격에 이렇게 반반 식신생재랑 관이상생이 반반 발달을 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장점은 정말 성격이 좋아요. 어디 하나 모난 데가 없어요. 그리고 다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양팔통사주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근데 식상이 시주에 있어서 그런지 어디 나대거나 이러지도 않아요. 그래서 뭐 규칙이나 질서를 잘 따르고 엄마 아빠 말도 잘 따르고 그런데 자기의 표현들은 또 잘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골고루 잘 발달이 된 것 같은데 단점은 뭐 하나 잘하는 게 없다. 네, 거기 이제 아니 엄마로서 약간 부모 욕심으로서 아니 공부를 뭐 열심히 하든 잘하든 둘 중에 하나라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노는 거를 또 하려면 또 확실히 좀 뭔가 좀 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약간 그런 두리뭉실한 사회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쌍둥이 사주잖아요. 쌍둥이 사주예요. 그러면 저는 첫째, 둘째를 구별짓지는 않아요. 근데 편의상 첫째와 둘째 차이가 궁금할 수 있잖아요. 우리 사주를 분석을 해야 되니까. 근데 시간이 이게 식신이 위아래가 같아서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잘 모르겠어요. 뭐가 다른지 얘네가. 왜냐면 이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뭐 공부를 누가 더 잘해요 물었을 때 얘가 항상 한두 문제는 더 잘. 별 차이 없죠. 그리고 그러면 먹방은 누가 더 좋아해요? 얘가 먹방을 더 좋아해. 얘는 약간 패션이나 뷰티 쪽을 좋아해요. 그러면은 건강은 누가 더 나빠요? 뭐 더 좋아요? 뭐 할 수 있잖아요. 얘는 크게 응급실을 가거나 뼈가 부러진 적이 있어요. 근데 얘는 짜잘하게 자주 아파. 네, 그러니까 이게 뭐 크게 뭐 어디에서 요인을 찾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얘네가 이 편제가 발달을 25%가 했잖아요. 그게 어디에서 느껴지냐면 학교에서 그 정서지능 발달이라는 거를 좀 검사 같은 걸 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디가 조금 발달을 했는지 그런 걸 검사하는 거를 올해 한 3번 정도를 했는데 일단 제일 발달한 게 공간지각 능력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주를 보면서 편제가 발달을 하면 공간지각 능력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진짜 그래프가 다 비슷해요. 뭐 대인과 함께 사회성 발달 그때 다 비슷한데 그 공간지각 능력이 다른 것보다 조금 더 높다. 근데 뭐 되게 높다도 아니고 조금. 그러니까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정말 다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특별하게 잘하는 것도 없고 특별하게 나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얘네가 일단은 뿌리도 튼튼한 편이고 해가지고 일단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는 정말 낮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사는 것 자체가 누가 봐도 속 편하게 사는 스타일이에요. 스트레스가 없어요. 애들이 되게 편하게 잘 사는 것 같고 그렇다면 이 오행불족격에 이렇게 퍼센트를 골고루 갖춘 아이들이 어떻게 태어났을까? 저는 완전 관성이랑 식상이 완전 발달을 했잖아요. 그런데 또 아빠는 재성이 발달하고 관이 약하게 태어났는데 여기가 저기다 이거 아니고 무신이에요. 그래서 신유 방국에 사유금 그리고 신유 이렇게 해가지고 재성이 엄청 발달을 했거든요. 비겁이랑 재성이 발달한 아버지랑 관성이랑 식상이 발달한 어머니 사이에서 둘 다 무인성이에요. 병정화 일간인데 목욕.
그래서 그런데 인성을 깔고 있는 딸이 태어나고 그리고 이 엄마의 관성과 아빠의 재성을 골고루 닮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넷이 있으면 뭔가 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엄마 아빠 부부 사이 같은 경우는 약간 식상 생제가 둘이 잘 돼서 잘 먹고 놀고 잘 하는 편이라서 아이들도 크게 뭐 가정의 불화나 그런 걸로 뭐 스트레스 받을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딸들이 이 사실 관인 상생이 좀 더 발달을 해서 좀 공부도 잘하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냥 평상시 모습을 보면 식신생제가 훨씬 발달을 한 것 같아요. 그냥 눈으로 봤을 때 느낌으로. 남들이 봤을 때 이 무오일주의 관인상생이 되면 생김새가 그냥 모범생처럼 생겼어요. 공부를 엄청 잘해 보여요. 근데 속으로 들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식신생제가 되면서 얘네들이 돈도 엄청 좋아하고요. 요리하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특히 공부할 때 엄마가 요리를 하면 바로 뛰어와서 같이 해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요리하거나 뭐 베이킹을 만드거나 김치를 담글 때도 항상 그 재료 손질이나 양념까지도 자기들이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얘네의 진로 적성은 약간 좀 무언가를 제조하는 게 확실히 발달했어요. 식신이 제조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무언가를 제조할 때 근데 그게 또 빨라요. 빠르고 뭐 양념을 할 때도 되게 어렵게 할 수도 있잖아요. 뭐 찔끔찔끔 맛을 본다든지. 근데 시원시원하게 막 해요. 근데 또 맛있게 해요. 자기 입맛에 맞게. 그리고 자기네들이 간 보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약간 그쪽으로 좀 진로가 갈 것 같아요. 느낌에는 워낙 그쪽을 좋아하니까. 그리고 얘네가 돈을 엄청 좋아해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이거 발표 준비를 해야 하니까 너네는 뭐 직장으로 뭐 하고 싶냐 아니면 뭐 사업이 하고 싶냐 물었더니 둘 다 똑같이 대답했어요. 돈 많이 버는 쪽으로요. 그러면서 약간 돈을 엄청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좋아하냐. 근데 아기 때부터 쌍둥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분포 살 때 공원 같은 데 데려가잖아요. 그러면 쌍둥이가 옷을 똑같이 입고 나가면 어르신들이 공원에서 엄청 좋아하세요. 그러면 너무 귀엽고 하니까 막 뭐 음악 틀어주고 뭐 재롱 부리고 막 해요. 그러면 1,000원씩 막 주세요. 네, 돈을 이거 공짜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1,000원씩 막 주시고 하니까 얘네가 애기 때부터 돈 맛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공원에 가세요. 그래서 맨날 1,000원씩 쓰러 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정말 돈을 알아요. 그리고 그 돈으로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어렸을 때부터 잘 알아서 저희 아빠가 우리 신랑이 재성이 발달했어요. 비겁이 강한 재성이 발달했기 때문에 돈을 아빠가 좋아해요. 아빠가 돈을 좋아하고 잘 다뤄요. 그래서 이 아빠가 재성이 발달한 아빠가 이 재성이 발달한 딸들한테 돈을 그냥 안 줘요. 무언가 공부를 뭐 성적을 달성했을 때 등급별로 포인트 제도를 해서 돈을 용돈을 주고 아니면 이제 뭐 저희 일을 도와서 샵일 같은 거를 도와서 이제 알바 개념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잘했을 때 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해서 용돈을 무조건 현금으로 주면 안 돼요. 현금으로 막 제가 그냥 과자 사 먹으면 막 10,000원 줄 수 있잖아요. 그럼 절대 안 돼요. 여기서 혼나요. 그래서 무조건 용돈은 그런 타이틀이 있어야만 가능한데 그래서 저희 딸들이 돈을 너무 궁하게 생각해서 제주도 교통비가 애들이 850원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교통비 청소년 다 지원 받아요, 사실. 받지만 아이들한테는 이제 돈을 카드에 넣어주거든요. 그러면 그 돈을 자기네 돈이라고 생각해서 너무 아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맨날 저한테 아침마다 태워다 달라 그래요. 850원을 아끼려고 엄마의 시간과 자동차 기름값을 하면서 막 태워다 달라고 할 정도로. 근데 막 그럴 정도로 엄청 그 850원도 되게 절절매고 친구들이랑 이제 학교 끝나고 간식을 사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 간식 비용도 친구들 막 뭐 사 먹을 때 안 사 먹는데요, 자기는. 애지간하면 다 참아요, 둘 다. 네, 그래서
아니 그렇게 저기 돈을 쉽게 벌 수가 있어요. 얘네는 벌고자 하면은 뭐 아빠가 시스템을 너무 잘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정말 사는 게 쉬워요. 돈을 획득하기가 쉬우니까. 근데 왜 이렇게 돈에 연연할까? 네, 그런 게 저는 너무 궁금하기는 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원장님이 주말에 강의하신 거에 식상 생재가 되면 짠돌이다, 짠순이다 이런 강의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얘네가 그런 케이스인 거예요. 돈이 시중에도 엄청 많아요. 아이치고는 계속 쌓아놔요. 계속 쌓아놔요. 그래서 그런데 짠돌이만 있는 건 짠순이 기질만 있는 건 아닌 게 올해 어버이날 저기 이제 어버이날마다 애들이 카네이션 선물해 주잖아요. 근데 이번에 어버이날에 중학교 1학년인데 그 카네이션도 뭐 꽃을 종류별로 사온 거예요. 그리고 그 용돈 박스에 돈이 총 42만 원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중학교 1학년이 자기들 먹을 건 안 사고 그 돈을 모아서 부모를 준다는 것도 너무 기특했는데 얘네들이 부모한테는 써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봤을 땐 관인상생 안에서는 쓸 땐 쓴다는 것 같아요. 네. 자기네 부모는 나중에 결혼하면 뭐 자기 남편이나 가족한테 쓴다는 거죠. 그래서 쓸 때는 진짜 편제 성형으로 화끈하게 쓰고. 그리고 며칠 전에도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수리를 맡겼는데 수리비가 34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에어컨 수리비 34만 원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헉, 너무 비싸다. 저랑 신랑이랑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딸이 제가 낼까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너무 웃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얘네가 와 대단하다. 쓸 땐 쓰는 애들이구나 라는 거를 이번 기회에도 좀 알았고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를 키울 때 일단 오행 부족격이 제가 키워보니까 진짜 편해요. 네, 부모로서. 근데 저희 둘 다 애가 오행 부족격인지 알았나요? 몰랐잖아요. 근데 너무 우리랑 소통도 잘 되고 뭐 애가 모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사춘기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세상에 저런 애 없다. 네, 너무 부럽다. 어떻게 저렇게 키웠냐 막 물어보세요. 그럼 우리가 잘 키웠는 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잘 키웠는 줄 알고 약간 우리가 잘했나 하면서 아빠 진짜 어깨에 뽕 이만큼 있어요. 네, 자기가 잘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냥 키워도 막 키워도 되는 아이들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약간 근데 어쨌든 우리의 양육 방식도 좀 아이들한테는 어쨌든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일단은 저희 신랑도 이 재성이랑 관이 약해서 이 관이랑 재성에 대한 트라우마가 엄청 많아요. 어렸을 때. 그리고 엄마도 이 정편관 혼잡으로 인해서 또 스트레스나 그 트라우마가 엄청 많았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어렸을 때 유년 시절에 행복한 아이를 키우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정말 아빠는 모든 걸 올인했고 또 엄마도 식상에 관해서 일도 하지만 아이한테도 엄청 그렇게 몰입하는 성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트라우마가 없는 유년 시절 딱 우리 100살까지 산다 그러면 5분의 1밖에 같이 못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 안에 이 아이가 정말 행복하게 키울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가장 목적이었는데 그럼 쌍둥이에요. 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둘을 어떻게 트라우마 없이 키울 수 있을까? 제일 어려운 게 비교예요. 비교. 쌍둥이는 이 첫째는 이렇게 생겼네. 둘째는 얼굴이 동그네. 뭐 이런 것들. 사소한 말들. 그리고 첫째가 만약에 공부를 조금 더 잘했어. 얘가 뭐 더 맞았네. 얘는 너는 왜 그랬니? 뭐 이런 말들 정말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은 그런 거를 우리가 다 알고 있었어서 너무 트라우마가 많아서 일단 비폭력 대화라든지 그리고 대화 소통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임신했을 때부터 엄청 공부를 했어요. 아이를 출산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근데 실제로 나보니까 둘은 더 힘들죠. 비교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 사회 문화가 그래요.
어른들 만나면 아이고 얘는 뭐 언니가 더 어른스럽네? 이 말 한마디에 얘는 어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사회가 이미 우리한테는 너무 많이 고착이 되어 있어서 그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엄마 아빠가 지켜주는 방법은 바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말을 해야 돼요. 네, 그렇게 해결을 하면서 이 아이들의 비교하는 거를 저희는 거의 없앴어요. 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저희 엄마나 뭐 시어머니도 이런 말들을 절대 하지 않으세요. 지금. 그리고 언니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이런 환경을 부모가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쌍둥이라면. 근데 얘네가 시간이 또 같아서 워낙 비슷한 그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이 쌍둥이 사주를 정확히 뭐 간파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가 달라야 간파를 하지. 근데 어쨌든 제가 느끼기에 쌍둥이 부모로서 아이들을 비교 분석하거나 평가하거나 그리고 억울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그런 것들을 좀 바로바로 해소시켜 줄 수 있게끔 대화를 하는 방법들이 저희의 육아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쌍둥이를 키울 때 그 약간 느낌이 작은 나비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누구나 그럴 수 있는데 아까 말했지만 비교나 분석을 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얘가 뭐 음식을 뭐 같은 10분을 자유 시간이 주어졌을 때 10분 동안 공부를 한 애와 10분 동안 논 애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의 그 작은 차이 때문에 미래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모두나 다 그렇지만 왜 쌍둥이들은 똑같은 인생을 안 가고 뭐 하나는 잘 되고 하나는 뭐 잘 안 되고 이럴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 그 작은 나비 효과가 이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게 조금 생기었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한테 뭘 잘한다고 칭찬할 때, 이 아이한테도 뭘 잘한다고 칭찬할 때 그 말 한마디, 부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얘가 어렸을 때 옷을 좀 좋아했어요. 둘 다 비슷했어요. 근데 얘가 옷을 조금 더 잘 입는 것 같아서 그 옷 예쁘다라고 그냥 자기가 알아서 꺼내 입을 때 그렇게 말을 했더니 다음부터 얘가 얘한테 의존해요. 나도 옷 꺼내줘.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가 수학 문제를 한 문제 더 풀었어요. 더 잘 풀었어요. 빨리 풀었어요. 그러면은 너 수학 문제 빨리 풀었네, 잘 풀었네 이렇게 칭찬했죠. 그럼 얘가 다음부터 나도 알려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 작은 거 하나하나 말 한마디가 너무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이 식상이 강한 엄마는 자식들의 그런 심리까지 다 알고 싶어요. 이게 되게 문제가 심각한데 이 아이들한테 너무 몰입해요. 그래서 이 엄마는 반드시 일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너무 많아서 이 아이들이 아무리 오행부족이어도 건강한 정신이 힘들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조금만 나도 해줘 뭐 한 식으로 뭐 하면은 약간 제가 왜 그러지? 왜 그럴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관으로 다스려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관이 없었으면 아마 관이 없고 식상만 발달했으면 주체가 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마음으로는 걱정을 해도 드러내지를 않으려고 노력해요. 네. 그리고 여기 관이 약하죠. 이성적이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 엄마한테 맨날 자제해라 자제해라 그러거든요. 너무 예뻐도 자제해라 너무 예뻐도 자제해라. 그래서 둘이 만나서 이 두 아이가 그나마 잘 클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쌍둥이들을 키울 때 진짜 저는 너무 많은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진 그 어떤 커리어보다 얘네를 키울 때의 커리어가 가장 자부심이 커요. 그만큼 애들 자체도 뭐 사주가 그냥 무난해서 뭐 그냥 순탄해서 성격이 좋아서 뭐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치우친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저희는 되게 축복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더 잘 키우고 또 행복한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네, 사주를 풀어봤습니다. 그리고 대운이 지금 이 축대운이거든요. 근데 얘네가 인축고 지금 탕화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대운으로 보면 별로 안 좋잖아요. 인축고 탕화면은 약간 뭐 심리 기복이나 뭐 그런 감정 그런 거나 좀 있을 수 있는데 사실상 얘네가 크게 그런 건 좀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게 아마도 뭐 수화도 잘 맞고 뭐 조우가 좀 괜찮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은 얘네 인생에서 제가 봤을 때 이 축대운이 좀 제일 안 좋아 보였어요. 그러니까 대운만 쭉 봤을 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래도 무탈하게 살아가는 거 보면 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얘네가 식신생재도 발달을 했는데 여기 상관이고 이거 식신이고 이거 재성이에요. 그러면 이제 공부로 가기는 날이 샌 거 아닌가. 네, 몹시 돈을 지금도 오늘도 아마 지금 어떻게 돈을 아낄까를 아마 연구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뭐 그쪽으로 돈을 버는 쪽으로 뭐 어디든 갈 것 같고요. 네, 근데 뭐 얘는 일단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이런 쪽으로도 매우 관심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쪽으로 기술자가 된다거나 뭐 이렇게 갈 것 같아요. 네. 혹시 뭐 사주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저기 딸이 첫째 딸인가요? 누가요? 저기 지금 나와 있는 쌍둥이. 쌍둥이인데 그러면 이제 그럼 위에 아래를 똑같이 시주를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전 그런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진짜 이게 헷갈리는 게 얘네가 아플 때가 있고 뼈가 부러진 적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첫째로 보고 이걸 둘째로 보기에 조금 어려웠던 게 인신 있죠. 요게 2022년에 이민년이 있었어요. 이민년에 인이 오면서 첫째가 쇄골뼈가 부러졌어요. 그럼 이게 둘째면은 둘째가 부러졌어야 되는데 둘째는 너무나도 멀쩡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 조금 어려웠고 이게 얘가 공부도 둘이 진짜 비슷해요. 공부 진짜 비슷한데 공부 찌끔 잘하고 찌끔 그리고 노는 거 찌끔 더 좋아하고 그리고 성격도 조금 더 뭐랄까 활발하다. 네, 말이 엄청 많아요. 말이 엄청 많아. 얘는 얘보다 좀 말이 좀 덜한 것 같아요. 근데 막 그 말수 차이까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다 비슷하고 얘가 모든 발달에서 조금씩 빨랐어요. 아기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뒤집기 먼저 뭐 그런 거 있죠. 걷기 먼저 하고 서는 거 먼저 하고 아파도 먼저 아프고 얘 전염되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식으로 발달이 전반적으로 얘가 조금 더 빠르고 사춘기 같은 시기가 얘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한 2달 정도 약간 조금 센치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얘가 중학교 1학년 지금 상반기에 한 2달 정도 센치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차이. 그리고 키도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몸무게도 뭐 한 200g 정도 차이. 그리고 생긴 것도 아빠를 70% 닮았고 저를 한 30% 닮았어요. 그렇고 사람들은 구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6학년 같이 다니는 친구들도 구별을 잘 못해요. 네, 그 정도로 비슷하다. 네. 그리고 습관 같은 거 얘는 손가락을 빨고 얘는 이불을 빨고 뭔지 알죠? 애기 때 손가락 빠는 애 얘는 이불 쩝쩝거리는 애 이런 식으로 뭔가의 애착은 또 비슷하게 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아이가 더 활동적이에요? 아래는 두 번째 아이. 네네네 약간 그런 비교로 들어가자면 얘가 조금 더 활동적이고요. 그 이민년에 아. 인수가 2개 있는데 네 이민이 또 왔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더 활동적이어가지고 아, 움직임이 많아서 아 이렇게 근데 그랬을 것 같은데 그거 아니었고 요만한 20cm 해먹이 있었어요.
어린이 놀이터 같은데. 다치려면 번수가 많잖아요. 그쵸. 근데 얘가 막 난리를 치다가 다친 게 아니라 그 해먹에 앉아야지 하고 그냥 앉았어요. 앉았다가 뒤로 벌러나가면서 혈압이 그러니까 오르죠. 어쨌든 움직임이잖아요. 그게. 맞아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가 조금 더 근데 임신쯤 하면은 아래가 많이 이렇게 부러질 것 같은데 맞아요. 우리 편제 때문에 이렇게 금생수 그래서 그래서 그랬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얘가 응급실도 더 많이 그리고 가고 활동력이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아래에 그런 것 같아요. 저 더 뛰어다니고 아래에는 관인하니까 아. 참을성, 인내심이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굳이 나눠서 근데 또 관인 상생된다고 치기에는 얘가 그 공부를 좀 가만히 앉아서 해야 되는데 네. 그러지도 않아. 근데 응. 재성이 오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대운이 재성이라면서요. 대운이 지금 대운이 상관 네. 요거 겁재예요. 상관 겁재. 어쨌든 축은 좀 재성을 깔고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노나? 왜 노지? 겁재는 아무래도 좀 승부욕도 있고 친구를 좋아하고 그러지 않나요? 친구 좋아하긴 하는데 친구 둘이 노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둘이 사이가 되게 좋아요. 남편이랑 둘이 사이가 엄청 좋아요. 자, 일단 박수로 예. 진짜 어려워요. 자, 이제 마지막 발표 아주 잘하셨고 이 사주가 쉬운 사주는 아닙니다. 이 사주가 좀 어려운 사주다. 맨 밑에 아빠 사주는 여기 이제 4시 몇 분이 이제 새벽도 인시가 될 수 있고 오후도 인시가 될 수 있는데 프린트를 하다가 새벽으로 할까 오후로 할까 하다가 시간이 옛날에 이제 이렇게 냈던 것 중에서 요걸로 했는데 이제 무신시가 맞고 자, 위 사주가 아주 고난도 사주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진로 적성에 의해서 월지가 평관일 경우에는 용신이 2개예요. 월지가 평관일 때는 대체적으로 70%가 인성이 용신이에요. 월지가 정관 평관일 때는 인성이 용신이다. 그래야 관인상생, 살인상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30%는 식상이 용신이 되는 경우가 10명에 3명이 나옵니다. 이와 같은 사주구조에서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게 이제 명리가의 실력이에요. 어떤 거로 잡아야 되느냐 이거. 예, 그래서 이 사주가 쉽지가 않다라는 건데 이 기준이 바로 대운이다. 자, 대운하고 또 하나 기준은 일간의 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자, 일간이 왕지, 제왕지 위에 있고 화 위에 있고 요게 이노화파를 하고 있어요. 이노화파, 월지와 일지가 합을 하고 있으면 굉장한 힘이다. 그러니까 이 무오 이것은 양인이면서 일간이 굉장히 튼튼하다. 물론 신약사주지만은 이노화파 어떨 때는 이것을 그냥 격으로 잡아버려요. 이노화파에서 편인격으로 잡아버려요. 고수들은 이걸.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대운을 보니까 해자축, 신유술, 식상생재로 흐르지요. 이런 사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30%에 해당하는 식상이 용신이다. 그럼 이건 용신이 안 되느냐? 만일에 여기가 목화로 흘렀으면, 대운이 목화로 흘렀으면 돈보다 공부 쪽에 더 관심이 있어요. 물론 일간 바로 옆에 편제가 뜨면은 10중 8구는 돈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는 관이 떴지요.
일간 옆에 양쪽에 관이 떴어요. 이건 뭐야? 명예, 리더십,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여기는 only 재물이 중요하다. 재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아빠는 관은 떴는데 이거는 관은 떴는데 이건 허관이지요. 뿌리가 없는 관이야. 그러니까 아빠 머릿속에는 뭐가 들었어요? 쩐이 들었지요. 이게 유전이 일로 갔다. 이쪽으로 아이들이 돈에 대한 애착이 아빠의 DNA가 이쪽으로 갔다. 그 다음에 쌍둥이는 요게 첫째, 요게 둘째인데 인신충이 작용이 못 되는 게 뭐냐면 인목은 일루 인묘진으로 가려고 그랬지요. 일루 인호아파를 가려야지. 그래서 이거는 인신충이 안 돼요. 여기서 이거는 이 자체가 완전히 그냥 삼합에다 인묘진 방국으로 쏠리기 때문에 인신충할 겨를이 없어. 만일에 첫째가 이민년에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 임수가 하나 더 오면 수다 금침으로 이 금이 이제 침몰하는 격이라고 봐야 되고 아니면 이민년에 그 사고 난 날이 병화 오는 날이라든가 이거하고 충에는 간목 오는 일진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첫째가 다쳤다고 이제 봐야지. 예. 그 다음에 얘네들은 그러면 진로를 어떻게 가야 되느냐? 자, 공부보다는 사업은 맞는데 왜? 이쪽을 봐도 식상이고 여기도 편제니까 식상 편제가 이제 되는데 식상 편제가 되는데 일단은 취직을 했다가 왜? 관인상생이 되니까 일단 대학교 나와서 취직을 해서 반드시 자격증을 따야 된다. 요리 자격증이라든가 현침도 있고 요리 자격증이라든가 인호합파 요것도 자격증이라고 봐야 돼요. 요게 인호합이 되기 때문에 인중병화도 들어있기 때문에 인중병화가 강력한 편인이다. 예. 장생지에 들어있기 때문에 자격증을 따서 한 5년 10년을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나와서 제조 이거는 제조예요. 제조 완제품이 아니다. 이게 상관이면은 커피를 팔아도 되는데 이것은 뭐예요? 특별한 거를 팔아야 된다. 아까 화덕 488 모듬생성구에 있지요. 그런 식으로 내가 직접 뭘 만들어 가지고 그 간판 이름은 쌍둥이 여기 숫자를 써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조해면 기가 막혀요. 왜? 여기부터 해자축 이 재성운이 와도 일간이 양인이고 여기에 비견이 있기 때문에 전부 이걸 지켜요. 얘네들은 사기를 안 당해. 예, 사기를 당하지 않는다. 여기 관이 25% 남아있고 인묘진 이게 약한 게 아니에요. 인묘진 해가지고 여기에 그래서 관인상생도 되기 때문에 이 재를 제가 과다도 아니죠. 여기 10%, 20%, 25%이기 때문에 사기도 당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해자축, 신유술까지 계속 사업자 명식이에요. 사업자인데 완제품을 팔지 말고 솜씨로. 예. 예. 제주도에서도 그 음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나가면 되고 대인관계도 무난하지요. 인호아파 인진가압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싸움딱 기질이 아니다. 왜? 엄마가 식상이 강하지요. 이게 일루. 엄마 유전자는 일루 가고 아빠 유전자는 일루 가 있어. 요거 엄마 아빠의 유전자. 예. 그래가지고 이상적이지. 그래서 사람은 일간이 강하고 봐야 된다. 만일에 병화가 여기 사오미시에 안 태어나면 난리 나지요. 이게 사오미시가 아니었다라면은 인묘의 이 관살혼잡이면은 뭐예요? 난리 나는 거예요. 이 시간, 예, 여기다가 하트를 딱 붙여놓고 감사 이렇게 해야 돼요. 이 시간 때문에 이게 사는 거야. 이 시간, 예. 여기 오시에 태어나면 이 공부 안 해요. 오시에 태어나면 오수라파로 가는데 사가 사술기문 해가지고 이 공부하는 거야. 예. 근데 뭐야?
여기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지요. 사유축금 그 사시나파 금이에요. 이거 다 금이지, 다 금이지. 여기는 뭐예요? 완벽주의. 애들 교육을 딱 아주 가치관이 딱 섰지요. 애들 교육이. 여기는 무한 리필. 먹어. 너들 냉장고에 해놨으니까 마음대로 먹어. 아빠 오기 전에 먹어. 아빠 오면 큰일 난다. 빨리 먹어. 예. 오늘 내가 강의 끝나고 가서 두부김치 해가지고 만들어 주기로 했어. 3년 전에 묵은 김치. 김치를 3년 전부터 묵혀요. 오랫동안 묵혀. 3년 묵혀가지고 그 김치 꺼내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렇게 참기름하고 이렇게 둘러가지고 기름 둘러가지고 김치 엄청 맛있어. 3년 묵히면 그거하고 이제 두부도 일반 두부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만든 두부, 손수 만든 두부로 두부김치를 딱 해가지고 강의해가지고 피곤한데도 가서 해준다고 약속을 해고 나왔어. 내가 이따 와서 해줄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이래야 돼 사람은. 이게 뭐예요? 이게 배려하는 거야. 배려. 그러면 뭐야? 애들이 잘 가요. 여기가 사이가 좋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서 내 강의 끝나고 올 테니까 맛있는 거 만들어놔. 이러면 명령이 돼버려. 내가 와서 해줄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뭐야? 요새는 여성 상위 시대이기 때문에 여자를 띄우면 모든 게 해결돼요. 집안에. 예. 궁금한 거 이사주. 자, 요 정도 하고 오늘 마지막 그 발표 강의한 김선진 선생한테 마지막으로 큰 박수.